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백구팀의 안예리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여러분들 임용고시를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죠. 이제 강의들도 다 개강을 할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백구팀 강의 개강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초특 임용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초과정을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제 백구팀 커리큘럼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초특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요, 공부량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 전공인 특수교육학과도 해야 되고, 그리고 특수교육과정인 특과정도 있고, 게다가 이제 장애인 특별법,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 초등교육과정인 초과정까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공부할 양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이 초과정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너무 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공부하지? 너무 이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초과정에 대한 이 길을 조금 잡아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초과정은 어떻게 대비할지, 그리고 우리 백구팀 강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백구팀에서 강의하고 있는 선생님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있는 저죠. 저는 이제 과학과 총론을 강의하고 있는 안예린이고요. 그리고 이제 체육은 양다겸 선생님께서, 도덕과사에는 차승준 선생님, 그리고 국어수학은 백승기 선생님, 그리고 음악미술실과는 구자경 선생님께서 강의를 진행을 해주십니다. 그럼 먼저 우리 초과정을 공부할 때 도대체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하는지 초과정의 출제 범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렇게 4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기타 같은 경우는요, 크게 뭐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흔히들 수능형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따가 뒤쪽에서 볼 건데, 요거는 사실 우리가 뭐 공부를 해서 대비하는 그런 영역은 아니에요. 먼저 첫 번째 국가수준 교육과정부터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우리 초등교육과정만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특수교육 교육과정,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잖아요. 근데 우리 초과정에서는 이제 초등교육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파트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2번 시험 범위에 해당을 하고요. 이 안에는 총론과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이 있고, 그리고 각 교과, 국어, 수학, 음악, 미술, 체육, 이런 각각의 교과, 교육과정들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러한 교육과정 문서, 요게 이제 우리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해당을 하겠죠. 보시면 그 형태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특수교육 교육과정과 거의 유사합니다.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 성격 및 목표가 있죠. 이거는 각 교과별로 이 교과의 성격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교과를 통해서 결국 도달해야 하는 목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고, 그리고 내용체계 및 성취 기준은 이 교과에서 배워야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어떤 것을 가르쳐야 하냐, 이런 게 이제 내용체계 및 성취 기준. 그리고 마지막 교수학습 및 평가는 이렇게 가르치고 평가라는 데에 무엇을 유의해야 하는지, 이런 걸 이제 써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교육과정과 관련한 문제는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지만 풀 수가 있어요. 암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과를 뭐 달달달 통암기해야 한다? 그런 건 아니고요. 교과별로 이제 교육과정의 이제 중요도가 좀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대부분 핵심적인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하면 대부분의 문제가 풀립니다.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지 문제 유형을 좀 한번 볼게요. 우선 과학과 문제입니다. 우리 문제를 봤더니 2022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감염병과 건강한 생활 단원 성취 기준 해설에 근거했을 때 밑줄친 디귿에 해당하는 사례 2가지 쓰고, 밑줄친 리을에 해당하는 내용 2가지 쓰시오.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쓰시오라고 되어 있죠. 보니까 이 교육과정에서는 감염과정의 지도 내용 범위를 다루는 내용, 그리고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거를 써라라는 거예요. 쓸 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교육과정 아예 모르는 상태로는 쓸 수가 없죠. 그런데 교육과정 보면 바로 답을 쓸 수가 있어요. 봤더니 감염과정은 생활습관과 관련될 수 있는 접촉감염, 비말감염, 공기감염, 수인감염, 타액감염, 요거는 다룬다. 이 사례로 한정해서 다룬다. 그러면 이거 중에 2가지 쓰면 되고, 그리고 감염병의 특성과 면역 반응은 다루지 않는다. 다루지 않는 거 이거네? 요게 답인 거예요. 그냥 교육과정을 알고 있으면 사실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을 암기하면 바로 풀 수 있는 형태로 출제가 되는데요. 사실 제가 예시로 가져온 과학 같은 경우는요, 교육과정 출제가 잘 안 돼요. 근데 이례적으로 이번에 이렇게 출제됐던 거거든요. 그냥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 그런 예시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국어 문제도 예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소문의 이번에 동그라미 2번을 보니까 달을 통해 알 수 있는 쓰기의 정의적 유의, 평가상의 유의점을 쓰시오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것만 봤을 때는 교육과정 문제인가? 교육과정에 근거하라는 말이 없는데? 라고 돼 있죠. 자, 이렇게 교육과정에 근거하라는 말은 없지만 사실 이 답안의 근거가 교육과정이더라. 그래서 지금 지문을 한번 보시면
학생이 어떤 쓰기를 하고 나서 이걸 이제 교사가 관찰한 거죠. 봤더니 양땡땡 학생은 쓰기 전략을 능숙하게 활용해서 100일장에서 수상을 했어요. 근데 보상이 없는 쓰기 활동은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쓰기에 대한 인식과 글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한 거죠. 교사가 아직 얘가 이게 인식이 긍정적인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임땡땡 학생, 쓰기 수업 참여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요. 근데 이게 쓰기에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쓰기 불안이 높은 건지 불분명해요. 얘가 여기 둘 중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건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것과 관련해서 평가상의 유의점을 써라라고 하면 뭔가 한 번만 평가해서 안 되겠다. 계속 여러 번 평가해야 얘네가 정확한 이유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답안에 여러 번 평가한다. 그냥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교육과정을 봤더니 교육과정에 태도와 같은 정의적 측면을 평가할 때는 이례적 평가보다는 누적적으로 평가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요거 답안에 누적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답안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교육과정 문제예요. 딱 보니까 외웠으면 금방 푸는데 못 외우면 못 푸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할 부분은 지도서 총론과 교육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지도서 총론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실습 가셨을 때 보셨겠지만 지도서를 보시면 맨 앞쪽에 교사들 보세요. 읽어보세요 하면서 여러 가지 교수학습 방법도 나오고 여러 학자들의 이론도 나오고 수업 모형도 나옵니다. 그 부분에 해당하는 거. 그게 바로 지도서 총론이에요. 이 안에, 이 지도서 총론 안에 바로 교육론들이 들어있게 되는 거죠. 이 교육론이라는 게 바로 이 학자 이론과 수업 모형인데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 대학교에 또는 교대에 이제 교수님들이 쓰신 책들 있죠. 뭐 과학교육학개론, 수학교육학개론, 뭐 이런 책들, 그런 책들을 우리는 교육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각각의 교과교육론 모든 책들이 수백 권이 넘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 다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교육론 내용들을 우리 기본이론서라는 교재 안에 정리해서 이렇게 넣어두었어요.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것, 그리고 또 나올 법한 것, 그리고 이제 또 기준이 되는 건 여러 지도서 총론에서 많이 수록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재에 모두 다 실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교육론을 공부하기 위해서 다른 자료를 찾아본다거나 다른 교대 교수님들이 쓴 책을 찾아본다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기본이론서 책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과학과 지도서 총론의 일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니까 학습 모형, STS 학습 모형이 나와 있죠. 우리 과학과 모형 되게 많은데 그중에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위에 설명을 보니까 이 STS 학습 모형은 과학과 과학기술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 문제를 일상생활에 쉽게 접하고 과학의 학문적 본질보다 과학과 과학기술 발달을 수반되는 사회 문제에 더 영향을 받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등장했습니다. 이 STS 학습 모형의 등장 배경이 서술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출제된 걸 봤더니 문제에서 가에 밑줄 친 니은, 즉 STS의 등장 배경을 쓰시오 라고 나왔네요. 자, 우리 방금 봤으니까 그대로 답안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그대로 이렇게 답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론에 해당하는 부분은요, 지도서 총론을 근거로 해서 많이 보통 출제가 되고요. 지도서 총론에 없는 교육론 내용도 출제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다 교재 안에 실어놨어요. 뭐 중등임용이나 유아임용 이런 것까지 다 분석을 해서 지도서 총론에는 없지만 그래도 나올 법한 교육론 내용이다라는 건 다 교재 안에 그렇게 넣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됐을 때 여러분들이 이 기본 이론 문제를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되게 말이 어렵잖아요. 이거 어떻게 답을 이렇게 쓰지? 생각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이거를 달달달 외워가지고 그대로 쓴다. 그건 아니고요. 키워드 중심으로 들어가면 맞다라고 채점이 됩니다. 맥락이 유사하다라고 하면 채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토시 하나 빠뜨리고 외워야지 막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면서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부분은요, 이제 지도서 강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지도서를 딱 펼쳤을 때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이 교과서 개념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이거를 가르치기 위한 방법, 지도 방법에 해당하는 것, 그게 바로 지도서 강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국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뭐 문학 작품이 나와 있고 그 옆에 이제 주제를 찾아보고 하는 것들, 그런 게 이제 지도서 강론일 거고, 수학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이 실제로 배우는 그런 장면이 있죠.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장면들, 그런 것들이 지도서 강론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의 출제 비중이 가장 높아요.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이 지도서 강론이고요. 우리 강의에서도 가장 많이 다뤄지는 부분이 바로 지도서 강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 돼요. 사실 지도서 강론은요, 내용이 되게 많기는 해요. 그런데 내용 자체의 난이도를 봤을 때는 이 지도서 총론이나 교육론보다는 조금 더
쉽다? 조금 더 재밌다? 라고 이렇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내용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볼 건데요. 이번에는 수학입니다. 자, 우리 수학 교과서 장면 중에 일부인데요. 보니까 비와 그리고 비율에 대해서 학생들이 배우고 있어요. 2대 3 그리고 4대 6 요런 이제 비를 배우고 있는 거죠. 보니까 2대 3이라는 비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2대 3의 전환과 후항에 각각 똑같은 숫자인 2를 곱했죠. 뭐 어떻게 돼요? 2대 3이 4대 6이 됐어요. 그런데 2대 3이나 4대 6이나 이 비의 비율은 똑같죠. 얘네들의 비율은 같잖아요. 아, 그러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비의 성질을 보니까 비의 전환과 후항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여도 비율은 같다. 이걸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에 출제된 문제를 봤더니 가에 밑줄 친 기억을 전환과 후항을 모두 사용해서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보니까 기억. 2번에서 비율을 비교하고 알게 된 점을 한번 말해봅시다 라고 나와 있네요. 지금 여기 2번을 한번 볼게요. 보니까 2대 6이라는 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각각 전환과 후항의 같은 수 2를 곱했죠. 옆에 있는 것도 같은 수 2분의 1을 곱했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여전히 곱해도 그 비의 비율은 똑같다. 방금 본 거죠. 그런데 옆에 힌트도 있어요. 0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0을 곱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답안을 쓸 때에는 비의 전환과 후항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여도 비율은 같다. 이렇게 이제 답안을 쓰시면 됩니다. 우리가 방금 봤던 교과서 부분 그대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강론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 개념이 출제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교사가 알아야 하는 교사 배경 지식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우리 이게 뭐 초등학교 단원평가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수준의 개념만 아는 게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어떻게 가르쳐야 하고 지도해야 하는지 그 수준까지 확장해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진짜 많이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학생이 틀린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즉 5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거를 바르게 고치는 것 또는 바르게 지도하는 법 이런 것도 많이 출제되니까 이제 강의가 진행될 때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 기타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사실 흔히들 수능형이라고 부르는 건데 사실 대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시험 당일에 지력을 다해서 푸는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뭐 국어예요. 국어에서 이 문학을 작품 하나를 주고 이 작품의 주제를 한번 써보세요. 뭐 이런 거. 그리고 여러분 하나하나 뭐 외워서 푸는 문제는 아닌 거죠. 그리고 또 뭐 수학 같은 경우는요. 단순히 뭐 계산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시면 이런 문제인 거죠. A를 이용해서 그림 2에서 찾을 수 있는 정사각형의 개수를 표로 나타냈습니다. A, B, C의 값을 구하시오. 다 세가지고 뭐 여러분들 이렇게 푸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뭐 사고력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 중에 대비한다라기보다는 시험 당일, 그 당일에 운이 좀 좋아서 좀 쉬운 문제가 나왔는데 내가 잘 풀 수 있는데 하면을 풀어서 맞히는 거고 너무 어려서 도저히 손도 못 댄다면 사실 못 푸는 거긴 한데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높은 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거의 다 초등학생 수준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긴장하지 않고 풀면은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초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하는지 어디서 출제되는지 살펴봤고요. 이제 여러분들 특수임용, 초특임용에서 도대체 초과정은 얼마나 출제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출제 비중이 거의 점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과 재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40%에 육박하는 수치만큼 이제 초과정 문제가 출제가 됐죠. 좀만 더 올라가면 절반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80점 중에서 30점이 지금 초과정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는 워낙 공부할 게 많다 보니까 초과정 너무 많다. 포기해버려야지. 이러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내가 뭐 초과정 빼고 특과정, 교직논술 만점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뭐 초과정 버려도 합격할 수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죠. 어떻게 그걸 다 만점을 맞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초과정에서 절반은 맞춰주셔야 돼요. 여러분 보고 이거를 뭐 다 맞춰라. 이거 초과정 하나도 빠짐없이 이거는 다 맞춰야 하는 거다. 그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절반은 내가 마치겠다라는 걸 목표로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작년과 재작년에 거의 30점이 출제됐기 때문에 내년에도 25점 내외로 그 이상은 출제될 거다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최소한 13점에서 15점 그 정도는 여러분이 맞춰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목표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막 초반에만 보고 또 막판에만 보고 이렇게 공부해서는 안 되고 꾸준히 계속 보셔야 돼요.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는 이제 강의를 이렇게 밀리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일단 강의를 밀리지 않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최소한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는 이 복습에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간으로 봤을 때 하루에 내가 뭐 10시간 공부한다. 그럼 그 중에서
3시간은 초과정을 공부해라. 왜? 지금 30%가 초과정이 출제되니까 여러분의 공부 시간의 30% 정도는 초과정 공부에 좀 쏟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끌고 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점수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초과정 공부는 어쨌든 꾸준한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얘도 굉장히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처음에 막 보다가 나 초반에 열심히 했으니까 뒤에 좀 안 봐도 되겠지? 그게 안 돼요. 처음에 열심히 봐도 뒤쪽에서 안 보잖아요? 다 까먹어요. 처음에 열심히 공부한 게 무용지물이 돼요. 아, 그러면 막판에만 가서 열심히 공부할까? 그러긴 또 쉽지 않은 게 양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쭉 하다 보면은 그래도 절반 정도의 점수는 득점을 할 수가 있다. 그걸 이제 목표로 보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초과정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모든 내용을 다 똑같은 비중으로 다 공부해야 하나요? 그건 아니죠. 지금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보면은 매번 나오는 교과에서는 계속 출제돼요. 보니까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요 4가지. 여기서 지금 뭐 굉장히 많은 점수가 출제가 되고 있죠. 여기서만 뭐 20점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과를 다 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가장 많이 나오는 요 4가지. 이 교과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거에서 나는 그래도 득점을 최대한 많이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교과 시간이 나면 그 다음에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출제되는 게 뭐 도덕이나 실과 이런 것들이 그래도 간간히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뭐 많이 나와요. 뭐 1, 2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그래도 이것까지 대비하기 어렵다면은 좀 우선순위를 나중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위에 있는 이 부분을 다 마친다면 뒤쪽에 나오는 1, 2점짜리 이걸 틀려도 사실 합격에 지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많이 나오는 교과부터 이거 먼저 여러분들이 좀 다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유가 된다 하시면 뒤쪽에 있는 교과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특히 우리 총론 창체 그리고 영어 통합교과 같은 경우는요. 얘네는 보면은 뭐 거의 출제가 안 돼요. 이 영어 같은 경우만 딱 한번 1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어와 통합교과는요. 백구팀 우리 초과정 강의에서는 아예 빠졌습니다. 얘는 강의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뭐 출제가 안 되는데 강의까지 해서 부담을 드릴 필요는 없죠. 그런데 이제 총론 창체 같은 경우는요. 강의는 진행을 합니다. 어쨌든 교육과정의 전체적인 틀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초과정 문제가 나오지는 않지만 이 총론 창체 같은 경우는요. 특과정과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특과정 총론 문제 중에 절반 이상은 우리 초과정 총론으로도 풀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참고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특과정 총론을 다 공부했어요. 좀 여유가 남네? 그럼 초과정이랑 좀 비교해서 봐볼까? 그 정도일 때 요거 보시면 됩니다. 요 3가지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공부 비중을 거의 뭐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제 비중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부를 하시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몰아서 한다거나 처음에만 집중해서 한다거나 그러지 마시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해서 인강 밀리지 않고 꾸준히 이렇게 공부하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그럼 이어서 우리 백구팀 커리큘럼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백구팀 커리큘럼에서 변화된 부분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보시면 올해는요. 우리 강의가 굉장히 빨리 개강을 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면 12월 20일에 이제 개강을 하는 거죠. 이때는요. 음악 기초이론 강의를 시작으로 개강을 할 건데요. 이 음악 기초이론 강의는 뭐냐면 음악 강론 내용 중에서 게이름이라던가 조표 읽기라던가 이런 기본적인 음악 이론들 있죠. 이런 게 너무 어려워요 라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일찍 개강을 해서 그 부분에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 강의는요. 1월 6일에 전체 강의가 개강을 해요. 그래서 다른 과목들은 1월 6일에 개강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강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빨라요. 7월 4일에 강의가 종강합니다. 6개월 동안 강의가 진행되고 그 후에는 강의가 없어요. 그냥 모의고사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열심히 강의를 밀리지 않고 들으면서 이제 복습을 진행하고 그 후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학습 시간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종강을 빨리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는 여러분 스스로 계속 복습해 나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달라진 점은요. 이번에는 반반 패키지라는 게 새로 개설이 됐어요. 보시면 백승기팀, 구자경팀 2개로 나눠서 백승기팀에서는 국어, 수학, 과학 총론 그리고 구자경팀에서는 음악, 미술, 실과, 도덕, 사회, 체육 이렇게 나눠서 이제 강의가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에 맞춰서 나는
하나의 패키지만 끊어서 듣겠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다 나는 모두 다 끊어서 전체적으로 다 대비를 하겠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수강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 백구팀이 1년 동안 어떻게 강의가 진행되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음악 기초이론 강의로 개강을 한다라고 했죠. 이 음악 기초이론 강의 같은 경우는요, 백구팀 전체 연간 패키지를 끊거나 아니면 구자경팀 연간 패키지를 끊었을 때 요거는 수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6일에 이제 전체 강의가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이때는요, 기본이론 강론 연계 강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기본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앞서 설명했던 것 중에 교육과정 있죠. 국가수준 교육과정. 이 교육과정과 그리고 교육론 내용 또는 지도서 총론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요걸 합쳐서 우리는 기본이론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론은 아까 말했던 교과서 내용. 그게 이제 강론이죠. 근데 이거를요, 각각 따로 강의하는 게 아니라 연계해서 함께 강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험 문제가 출제될 때도요, 기본이론 문제 따로, 강론 문제 따로 이렇게 출제되는 게 아니라 수업 장면 하나에 두 가지가 섞어서 같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애초에 공부를 할 때부터 두 개를 연계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 강론 같은 경우에 시험 범위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고 했죠. 훨씬 많이 출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론을 좀 더 주로 진행을 하면서 연계되는 교육론, 연계되는 교육과정 내용 이걸 각각 이제 선생님들께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강의에서 문제풀이도 함께 진행합니다. 연습문제와 기출문제풀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문제풀이 강의가 별도로 개설되는 게 아니고 이 강의 안에서 한 번에 이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특히나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요, 강의 중에 모두 다 풀어드립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요, 이 문제풀이 시간 좀 아깝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뤄요. 강의 중에도 딱 문제 풀기 전까지만 듣고 기출문제 안 푸는 막 그런 분들도 계신데요. 절대 미루지 마시고 그때그때 푸셔야 돼요. 특히나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 초과정을 미루기가 너무 쉬워요. 근데 우리 강의 중에서 기출문제 푸는 시간 뭐 10분에서 20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때 잠깐 10분, 20분 투자하면 되는데 이걸 나중에 미뤄버리잖아요? 그럼 이게 막 몇 시간, 몇십 시간이 돼요. 그럼 너무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할 때 얘를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애초에 처음부터 이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면서 개념 복습도 하고, 그리고 도대체 답은 어떻게 쓰는 거지 답안 쓰는 연습도 이때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통 문제를 틀리는 이유가 내용을 몰라서 틀리기보다는 답안을 어떻게 써야 되지? 이걸 잘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문제풀이 함께 진행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풀이를 꼭 미루지 말고 함께 들으셔서 답안을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내가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건 맞는지 공부 방향성을 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습 문제 같은 경우는요, 과목별로 좀 진행 방식이 다른데요. 강의 중에 풀어드리는 교과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강의를 마치고 나서 복습하세요 하고 이렇게 제공해드리는 교과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강사 선생님들의 이제 추천에 따라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보시면 선생님들 소개가 나와 있어요. 아까 앞에서도 설명을 해드렸죠. 백구팀 같은 경우에 이렇게 5분의 선생님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과목이 한꺼번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특정 과목만 초반에 막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여러 과목을 비슷한 비중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너무 한쪽에만 몰리거나 또는 하나를 너무 소홀히 하거나 이러지 않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의가 업로드 될 때는요, 월수금 주 3회 업로드가 됩니다. 오후 2시에 강의가 업로드가 될 거예요. 보통 강의가 업로드가 될 때는요, 백승기 팀에서 한 과목, 그리고 구자경 팀에서 한 과목, 그래서 하루에 2과목씩 이렇게 업로드가 되고요. 업로드 강의 개수는 백승기 팀에서도 한 2개에서 3개 정도, 그 구자경 팀에서도 한 2개에서 3개 정도 강의가 올라가서 하루에 한 5개에서 6개 정도가 업로드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 중에 사용하는 강의 자료가 있잖아요. 이 강의 자료 같은 경우에는 오전 11시에 강의 자료가 업로드가 돼요. 그래서 이 자료는 여러분들이 뭐 미리 다운받으시거나 또는 프린트를 해서 이제 강의하기 전에 준비를 해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우리 메인 강의가 되는 기본 이론 강론 연계 강의가 이제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7월 4일에 종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강의가 종강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풀이에 집중을 하셔야 되죠. 우리 백구팀에서는요, 초과정 집중 전년도 모의고사를 진행해 드립니다. 즉 올해 진행했던 모의고사를 제공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문제를 찾기 위해서 막 카페나 이런 데서 구하실 필요 없이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니까 인쇄해서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월이 되면 올해 진행하는 이제 2026학년도 대비 초과정 집중 파이널 모의고사
진행합니다. 3회 진행을 하고요. 얘에서 유의할 점은 초과정 문제만 출제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특과정 문제, 여러분 전공 문제 요거 이제 출제하지 않고요. 초과정에 좀 더 집중해서 연습해라 라는 의미에서 초과정 문제를 중심으로 출제해 드립니다. 난이도가 생각보다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보다 얘 난이도가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진짜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 생각하는 의미에서 이 부분을 대비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우리 커리큘럼 안내가 마무리되고요. 마지막으로 교재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크게 두 가지 교재가 있습니다. 기본 이론서와 그리고 기출문제집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기본 이론서 안에는 교육과정, 그리고 교육론, 지도서 총론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까 앞서서 1월에서 6월 사이에 진행되는 강의가 될 때 기본 이론 파트는 이 기본 이론서를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집 같은 경우는요. 2001학년도부터 그리고 2025학년도까지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모아서 기출문제집으로 구성을 했거든요. 이 기출문제집도 강의 중에 필요한 강의 교재예요. 모든 문제를 다 강의에서 풀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출문제집 있어야 강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출문제집은요. 백승기 팀과 그리고 구자경 팀에서 좀 문제 유형이 좀 다르게 실려 있어요. 보시면 백승기 팀은요. 테마별 기출문제집, 그리고 구자경 팀은 연도별 기출문제집입니다. 이 테마별 기출문제집은요. 기출문제를 하나하나 다 쪼개서 소문항별로 쪼개서 주제별, 학자별, 그리고 강론 내용별로 단원별로 이렇게 모아서 만든 문제집이고요. 그리고 연도별은 이제 각각의 과목별로 연도 순대로 이렇게 문제를 배치를 해둔 거예요. 보시면 요거는요, 각 과목의 특성에 따라서 좀 배치가 다르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왜 두 개가 다르지? 이렇게 하실 때는, 그냥 과목별 특성에 따라 구분이 돼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두 개 모두 다 어쨌든 강의 중에 사용하는 교재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재를 준비하실 때 좀 유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혹 초특용 교재를 구매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초특은 초특이라고 써있거든요. 이 초특이 들어간 교재를 여러분들이 잘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론 같은 경우는요. 교재가 별도로 없습니다. 교재 없고 PDF로 모두 다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PDF를 다운받아서 그냥 여러분 태블릿 있죠? 거기에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인쇄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편의에 맞춰서 강론 자료, 그 연습 문제 자료는 자료 형태로 다운받아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해서 우리 백구팀의 초특 커리큘럼도 모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 강의 여러분들이 꼭 듣고 오셔야지 강의를 들으실 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좀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 OT 영상을 보고 나서도 그래도 아직 감이 안 잡힌다.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 각각의 용어들이 뭘 의미하는 거지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다 보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말들일 거예요. 강의를 듣다 보면 어쨌든 이 공부의 길을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강의 따라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